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갔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주치 시간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꼭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4년에 전체 근로자의 56.7% 정도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라고 하면은 그냥 정규직도 포함이 되는 예,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60명, 그러니까 100명 중 60명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작년 자료까지 한 60%가 안 되니까 뭐 계속해서 좀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60% 예.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시간제 근로자들은 혹시 더 훨씬 낫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좀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악하다고 네. 봤을 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2.3%로 50%에 못 미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기초질서 확립으로 사업장 기초질서 확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고 보니 전에 쓰고 일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근데 이제 굳이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근로조건이 맞고 그러면은 그 법에서 좋아하는 신의칙 있잖아요. 예. 이게 맞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하면 이제 구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네. 서로 양자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근로조건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분쟁을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네. 해결 과정이 쉬워지게 됩니다. 많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렇죠.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명시를 해야지 되나요? 예, 사실 근로계약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는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17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 항목, 예.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네. 우리 일하는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휴일 일, 그러니까 언제 쉬는지 그것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 이런 거 안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네. 일주일 일하면 뭐 하루 쉰다 이런 것이 그런 규정을 말하는 그런 게 겁니다. 잘 안 지켜지는 그룹이라서. 예. 근데 또 단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같은 것도 여기에다 더 추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할지 업무 내용과 네. 근무 장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러니까 월수금이면 예를 들면 뭐 4시부터 6시까지다. 네네.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이 다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말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네. 근로계약서로서 결격 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따지고 들 수 있는 예, 경우가 맞습니다. 될 텐데.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요. 예. 이게 근로자한테는 안 주고 마치 약국 갈 때 2장 안 주는 것처럼요. 예. 근로자에게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괜찮나요? 아닙니다. 이전 법에서는 2010년 전에는 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네. 10년에 바뀌어서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작성만 하고 사업주는 우리는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환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고 있다가 뭐 위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걸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네. 심지어 주지 않는 것, 교부하지 않는 것도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분쟁이 됐을 때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주가 예.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로서도 꼭 그 근로계약서 환불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저 그거 처음 알았네요. 예, 예. 이제 상담 들어온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제가 좀 눈에 많이 띄어서 2511님인데 청년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채용이 안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 보통 청년 인턴이 6개월 계약 기간을 먼저 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래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180일에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40시간, 일을 8시간 근무하는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일주 5일에다가 일요일, 유급 예. 주일을 합치면 6일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로 하게 되면 30일이 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한 26일 정도밖에 네.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을 해도 180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못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전에 실제로 오래전에 청년 예. 인턴을 끝나고 실업급여를 지급했다가 예.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예. 반환을 해야지 되는. 이게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금 현재 해석입니다.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요? 사실은 좀 웃긴 게 뭐냐면 예. 주 40시간 때는 임금 계산 기간이 6일인데 예. 옛날에 44시간 때는 토요일 날 4시간도 하기 때문에 7일이 계산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 한 달이 모두 다 계산되는 건데 그렇네요. 오히려 40시간 때는 우리 계산 기간이 6일로 줄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6개월 넘겨서 7개월 이상은 일해야지 실업급여. 청년 인턴 끝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하여튼 청년들 일자리 어려워가지고 제일 눈에 띄어가지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0344님인데요.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출장을 갔다가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원칙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다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네.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나 자회사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파견 근무로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를 출장이다라고 해서 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파견으로 네. 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주가 좀 지휘 감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 가는 경우에 가입 신청을 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승인이 되어야 산재가 인정되는 그러면은 됩니다. 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예. 산재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파견도 아니고 그냥 거래처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출장의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회사 업무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가 국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좀 따져 보게 되는데요. 네. 출장이냐 파견이냐라는 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해외 근로자 관련된 신청을 하고 네. 산재 신청을 하고 가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7236님, 이런 경우 많은데 회사와의 갈등으로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날릴 때는 좋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사직서 작성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보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네. 좀 회사의 압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자기도 싫어서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억울하니까 네. 이제 다툴 수 있는가 하는데 이런 사직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직서 날리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네, 맞습니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예, 근로관계 종료할 때는 네.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도 또 끝맺을 때도.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생생포커스 인터뷰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피해를 좀 줄이겠다라고 한 것이 열정페이입니다. 열정페이 문제 짚어보겠고요. 경제수사대에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사례를 소개를 하고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의견 주십시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정부가 열정페이 가이드라인을 없애겠다고 나섰는데요. 노동 착취가 없어질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열정페이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이 열정을 빌미로 해서 저임금 노동을 하게 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청년 인턴이나 견습생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라. 노동력을 거의 착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요. 하반기에 이 열정페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 단체 기업들과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문제를 알렸던 단체입니다.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서요. 열정페이 가이드라인에 어떤 것들 담아야 될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열정페이를 막자, 이 노동력 착취를 막자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열정페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너는 예.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배우는 중이니까 적은 돈을 최저임금도 받지 않더라도 참아라. 이게 열정페이 요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열정페이 가이드라인 할 거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업들이 예를 들면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법으로 다 나와 있고 고용노동을 강제할 수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 가이드라인만 마련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이미 법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네. 새롭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좀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게 담겨지도록 하려는 노력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알바 천국, 뭐 알바몬, 그리고 공인노무사회, 알바 신고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정부와 만나서 기초 고용질서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청년유니온은 참석 안 하셨어요?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이 안 왔어요? 네네네. 근데 열정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유니온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고용노동부에서 빠뜨린 저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열정페이는 어쨌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김민수 위원장이 쓰신 제가 칼럼인가요?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열정페이 구조가 굳어질수록 젊은이들이 자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글을 쓴 걸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굳어지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점점 갑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열정페이를 받고라도 일하겠다는 식의 어떤 인식이 있다면 이런 노동자들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년들이 이런 조건, 굉장히 저열한 조건이어도 일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청년들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 내가 무능해서 이런 조건에서밖에 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청년들 예. 얼마나 지금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교육 훈련을 받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지위가 높아지는 상황, 네. 힘의 균형 상태가 완전 깨져버리는 이 상황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용자들이 단순하게 단기간에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고착화되는 걸 은근히 바라는 거겠죠. 그래야지 네. 인건비가 덜 나가게 되니까 네네.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임금에 쓸 수 있다면은 좋잖아요. 네, 기업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나 노동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해외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 네. 외국의 사례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이제 인턴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 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교육생, 그러니까 인턴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특정 기간 이상 인턴을 활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인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떠한 이윤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턴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예. 기업의 어떤 이윤으로 축적되어서는 안 된다. 오. 그리고 한 번 인턴을 썼던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인턴을 쓰기까지 일정한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턴을 계속 돌려막으면서 그 업무를 막으면 안 되고, 인턴에게 줬던 업무는 한 6개월 정도는 공백 상태로,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는 별도의 업무를 인턴에게 교육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복잡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디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예. 예, 그게 어느 나라에 그렇게 제도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의 사례고요. 미국. 네. 예. 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턴이라는 이름 대신 그 실습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 실습생들도 이제 교육 훈련을 받는 과정인데 이 실습생들도 모두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제 실습생들이 어떤 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육 네. 훈련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숙련을 도모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여서도 안 되고 그 인턴이 빠졌을 때 똑같은 인턴을 채용해서 돌려막기에도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일은 똑같이 하면서 인턴 수습이다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주는 것.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위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인턴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인턴이 누구다라고 규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 양상을 놓고 보면 일단 미국 판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인턴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 참여하는데 정직원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양상인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예.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판례를 비추어가지고 적용해 보면은 모두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인턴, 수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좀 더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인턴이나 수습 문제, 실습생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서 사례로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턴이나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지키지 않는 문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이 인턴을 굉장히 협소하게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 인턴에서 정한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네. 일괄적으로 이제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고 감독하는 네.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턴, 견습, 수습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 규정부터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이 그 제과점, 뭐 미용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패션 업계에서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제 한번 근로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좀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감독 나가신 노무사님들 이야기를 좀 건네서 들었습니다. 저희 예. 현장 방문 직접 하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현장에 근로감독관에 나가도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대로 인턴을 쓰는 곳이 없다 보니까 말이 교육생이지 그냥 이제 직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도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잘 모른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인턴을 쓰고 있고, 이게 뭐 패션업계, 뭐 호텔 이런 데서 막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로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는 교육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근로감독관들도 현장에서 판단 잘 못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어쨌든 우리 이 교육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사장님들이 만든 자료들을 그냥 근로감독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청년들에게 인턴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인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이제 설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근로감독 강화되는 부분과 인턴을 보호하기 어떤 실효적인 가이드라인, 기업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근로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청년 유니온의 이야기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으시면은 제가 다시 듣게 하시라고 전화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내 돈을 지켜라.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사기는 정말 기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합니다. 또 빠르게 진화를 하고요. 그래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 예방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상록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출 사기 수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을 사칭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사칭하는 것은 최근 수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저금리 대출을 안내한다든지 예. 아니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명목으로다가 이제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최근 들어서는 또 꽃집이라든지 금은방 계좌를 또 대포 통장에 이용하는 예. 이런 사기 수법이 최근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강화하니까 이제 사기범은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 예. 뭐 이래서 또 이런 거를 거래 이력을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또 저금리 대출 해줄 테니까 그 응해라 하면서 그래서 그 계좌도 또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꽃집 이것도 물 건너간 얘기예요, 벌써? 이것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픈된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인 계좌까지 한다는데 좀 시사점이 있고요. 사기 수법이 이제 계속 교묘해지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혼동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유사 명칭을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그 은행 뭐 캐피탈 뭐 공사 뭐 검찰 금감원 이렇게 그걸 그대로 쓰면서 예.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 제일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제일 많이 등장하고 뭐 무슨 캐피탈 그리고 뭐 캠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당하겠더라고요. 근데 예. 대출을 더 받게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지 않나요? 그거는 그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신용등급하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사연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등급을 미끼로 하는 사례를 이제 한두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대출이 있었던 분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캐피탈의 김대리라고 이제 사칭하는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출이 있던 분이 이제 신용등급이 8등급이니까 이제 대출이 더 안 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네.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1개월 지나면 이제 등급이 향상되니까 그때 가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2%대로다가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요 없는 대출을 6개 대부업체로부터 5,400만 원을 받게 해서 예. 이렇게 되면 금리만 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해가 대출을 그럼 받았어요? 그 양모 씨가요? 예, 그 대출을 그 양모 씨 그분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행히 이제 그 피해자 가족분이 이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니까 이제 그 사기범 동시에 또 중개 수수료도 요구를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수수료를 주진 않고 그 가족분이 이제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고금리 대출을 모두 상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데인가요? 여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데 예. 여기서 대출 보증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있는 거하고 이제 사기하고 같이 예. 혼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있기는 있군요. 예. 또 다른 경우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뻔뻔하게 이제 은행을 사칭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은 이제 통장 거래 이력,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이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다고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기범으로부터 이제 이 대출을 원하는 분한테 1,0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예. 1,000만 원이 송금되니까 그쪽에서는 돈이 이렇게 입금됐으니까 요거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세요. 이렇게 요청이 와서 네. 이분은 그걸 당연히 믿었거든요. 믿어서 그 사기범이 원하는 계좌로 해다 보니까 결국은 그 1,000만 원은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를 당해서 이분한테 계좌를 입금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하게 되니까 이분은 갑자기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포 통장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포 통장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강화가 됐잖아요. 네네. 빌려준 사람, 뭐 사용자 다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도 뭔가 좀 걸리게 되나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 정지가 되면 왜냐하면 처음에 최대 피해자는 그 돈을 사기당한 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신 그렇죠. 분이고. 그분이 제일 이제 피해 구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금감원에서는 이제 이제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소명을 받아서 네.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분이 이 사기에 등장하는 분이 금감원 직원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른들은 많이 속으실 것도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최근에도 뭐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만들어서 뭐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뭐 돈을 보관하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또 주민번호가 도용되었으니까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예금을 찾아서 이제 냉장고에 돈을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 네. 이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이제 돈을 가로채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냉장고에는 왜 보관을 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이 금고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고가 없으니까 냉장고를 안전한 데 보관을 하시고 그러면은 금감원 직원이 나중에 가서 조치를 하겠다. 이제 그분도 약간 노인 분이셨는데요. 네. 그거를 전적으로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은 그냥 가져간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까지 이제 금감원 직원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해서 네. 가짜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사기범이 가서 그분을 속인 거죠. 그분한테는 이제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본인이 집을 지키고 있겠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절취를 해간 사례입니다. 금감원 직원이 집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 경찰, 이 은행에서는 절대 보안카드라든지 거래정보 비밀번호를 절대 묻거나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은 신고는 금감원하고 경찰에 하면 되나요? 예, 저희 금감원에 신고센터가 상시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경찰청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거 신속하게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 의심해 보면 될까요? 어떻게? 일단은 어떤 사칭해서 번호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출의 여력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대출 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은행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각 거래은행마다 그 개인의 신용도 평가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접촉을 하셔서 대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자로 오는 것 중에 환승론, 바꿔드림론 이런 단어도 오는데 그게 다 사기는 아닌 거죠? 실제로 환승론이라고 바꿔드림론이나 환승론이라는 상품이라든지 바꿔드림론이라는 상품은 이제 각 금융회사별로 상품을 붙여서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상품명을. 근데 굳이 문자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적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오늘 앤디 워홀 전시회 당첨자는 0340님 외 한 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